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한가하신 곳이 여기십니다. 일본에 춘천까지 오셔서 저희가 직원들이 얼마나 저희를 춘천입니다. 네이버 거기 가가고는 거기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강천이니까 정확히 춘천이 옛날에 그 MT 많이 가던 그 강천 그쪽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 군데다 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모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회계라든가 뭐 경비 관리하는 거, 뭐 문자 관리하는 거, 심지어 팩스라든가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의 것들, 그래서 기업용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담아서 기업들이 요거를 쓰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요즘 얘기되는 재택근무까지 한꺼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플랫폼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 이제 부산에도 있고 을지로에도 있고 강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서로 여기 지금 을지로 있는 거고요. 이해찬 대표님이세요. 네. 이게 화면이 이게 하나인데 네네 이게요. 이게 다른 디바이스입니다. 이건 원래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원래 컴퓨터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화면 아주 깨끗합니다. 확대 전송하다. 이거를 이쪽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강촌 거는 깨끗한데요? 네. 이게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PC나 또는 이게 모바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화질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성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모든 기관기 업무까지 다 데이터들이 합쳐져 가지고 진짜 그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주먹만 이렇게 올려서 하나 둘 셋.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하는 데이터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뉴딜국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입니다. 국민의회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먼저 이해찬 부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20년까지만 해도 정부화 시대면 아주 첨단 사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정보화가 디지털화가 돼서 이제는 정말로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아주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으신 임진석 대표님, 김유원 책임 리더님, 또 토론을 해주실 송호철 대표님, 윤성환 대표님, 임성수 대원장님, 이홍구 협회장님, 최동진 대표님 이렇게 한국 데이터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그 한국판 리드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미래 전환 K 뉴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 대표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 방문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금융 쪽을 방문을 했고 두 번째는 그 그린리드라는 그 앞으로 수소차 이쪽으로 지난주에 방문을 했고 오늘 디지털 댐을 구축하는 현장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환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사회에 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분야에 저희는 뭐 정당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 선거를 주로 하지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갈수록 절감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당만이 유일하게 그 인구 이동, 시간대별 인구 이동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또 어느 지역에 몇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를 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후보들에게
다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4시경에는 어느 지역에 가야 주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1시경에는 어디를 가야 셀러리맨 화이트 칼라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하는 첨단 기법을 이번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 정보들을 가지고 그 신용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디지털 댐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금융이 근저당 위주로 이제 해오던 것을 신용을 통해 가지고 그 금융을 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시면은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전 정부에서 꽃을 피울 분야도 있고, 또 이게 그 초석이 돼서 앞으로 다음 정부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긴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첨단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당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와 또 규제 차원에서 조정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최대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책 당정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정부 부처, 그리고 기관, 기업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우 더전 ICT그룹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초유의 감염병 위협으로 인해 글로벌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와 AI 등의 토대를 둔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산업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주체 모두가 생산자가 되고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데이터의 수집과 개방, 활용 등의 촉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의 핵심 원동력이자 거의 무한대로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쌀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집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데이터 3법의 처리에 이어 한국판 유들의 10대 핵심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하면서 오늘 다루게 될 데이터 댐 구축을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이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거래, 활용 기반들을 넓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위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기술의 손패가 데이터 댐 사업에 달려있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당정은 오늘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약 18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39만 개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국가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댐 구축 등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것이며 거듭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참석국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는 보기에는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저승대가 일자리 감소 등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빛났던 민간의 경남국가 의지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통해서 이번 위기를 제조의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당과 정부에서는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판 경제보험 정책인 한국판 유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유지는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나라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변환하는 국가 대전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총 58조 원을 투자해서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뉴딜의 승패는 디지털 경제 기반인 데이터템을 잘 만드는 데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해서 모으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 경쟁력 변화가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산업 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앱과 지금 부탁의 임진석 대표가 계시는데 그때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크 앱과 학진자 역학조사 시스템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과 융합을 통해 세계가 놀라워하는 K-방역 시스템을 구현한 것도 데이터 활용의 좋은 예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 최강국이 된 것처럼 이번에 데이터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병원 의원님과 또 정태호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변하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만 성공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송우철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로 말씀드릴 때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약간 뒤를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AI 산업, 디지털 댐에 대한 것을 육성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바비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라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느냐, 아까 이제 강두영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생산되는 건 제가 숨이 차가지고 이거 조금 이렇게 내리켜야 이게 뭐냐면 아까 10개 시가총액 10대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쓰면서 데이터들이 그 클라우드 환경에 잘 쌓이고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AI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산업이 너무나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번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현재 저희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다 보니까 기업의 업무 환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다 이런 비대면으로 할 때 이 PC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데이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원격 접속이나 화상회의나 메신저, 즉 원거리에서 여기로 이 환경에 접속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이거를 이런 복합적인 회사의 업무 환경이나 기업의 업무 환경 모든 영역에서의 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PC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PC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접속하면 그 업무를 쓸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년 동안 이런 업무용 기업의 업무 환경들을 다 클라우드로 이렇게 지난 한
그래서 4, 5년 동안 이것들을 기존의 PC에 설치해서 하는 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저희 데이터 센터에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상에서 이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이니까 결국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디지털 민주 대통령님께서도 왔다 가시고 해서 저희가 디지털 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막 여기저기서 왜 이게 디지털 댐이냐 막 공격을 막 합니다. 왜 디지털 댐으로 얘기했냐. 근데 결국 높은 댐입니다. 이 클라우드, 구름에서 쌓이는 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에서 이 구름에서 서비스를 쓰다 보면 여기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들이 실제 이 댐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빗방울이 돼서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실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있는 이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쪽으로 쌓여서 댐에 쌓이게 되고 이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결국은 구름,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비대면 언택트 환경에서 이것들을 완전히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중소기업들이 직접 뭔가를 구축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혁신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접속해서 서비스로 쓸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는 댐에 모이게 될 것이고 이 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과기부랑 니아랑 같이 해서 만든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관리 만드는 학습 도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저기 쌓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모델들이 결국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 모델 아무리 있어봤자 중소기업들이나 기업이 못 씁니다. 결국은 이거는 다시 서비스로 가요. 이 서비스에 반영돼서 서비스의 인텔리전스가 반영돼서 기업들이 고도화된 IT나 이런 기능적인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DNA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강 부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형 클라우드 이게 클라우드를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임대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게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영역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구성을 해서 기존의 기업들이 빨리 이거를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색 구축을 4년 동안 지금 구축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공하는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크라우드 소싱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가공 전문용으로는 발달 장애인과 그 경력 보유 여성분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을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그 가공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고 그 플랫폼을 이제 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 얘기하면서 이 데이터 댐이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또 대규모 또 데이터셋 과제가 나왔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조금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사실 좀 걱정도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사업이 이렇게 기획돼서 나오면서 과연 산업 현장에서 150종의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데이터셋을 150개가 많은데 그 지원이 미달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셨고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여러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하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과기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성공적으로 그래도 과제들이 지원되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저희 기업이 되게 장기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좀 만들고 싶어서 사실 이 데이터 때문에 구축하면서 이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사실 많은 걱정은 이 데이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품질의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라는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과제를 좀 기획하고 이렇게 데이터 때문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쓰레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실제로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또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기획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데이터 때문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제대로 된 품질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 같은 걸 통해서 이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대부분 데이터셋 구축가들이 단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미지넷이나 굉장히 유명 오픈 데이터셋을 보면 이미지넷 같은 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데이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건설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셋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단순하게 밀릴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계속 관리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계속 진화하고 정말 그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조금 시간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 기업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한 데이터셋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데이터된 그 구축할 때 우리 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데이터 전문 기업이 육성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타 수요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가 잘 되려면 저희의 고객사들은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더 좋은 같은 기업이면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활용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데이터 때문에 그냥 디지털 뉴딜 영역을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때문에 사실 디지털 뉴딜 안에 있으면서 이 AI를 기반으로 환경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고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때문에 단순히 디지털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국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데 또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또 제도적인 그 정책적인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국민대학교 임성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저는 이제 K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 적극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데이터는 너무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는 오늘 데이터보다 내일 나올 데이터가 더 많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나올 한 달 후, 1년 후에 나올 데이터가 더 폭발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생산된 데이터를 계속 뭔가 가공을 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가 생산돼서 가공돼서 활용될 때까지의 파이프라인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해낸 기업들이 바로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사회 구석구석에 강력한 기술 CTO가 잘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력의 문제인데 역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사실 걱정합니다. 저는 전공이 인문계인데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공에 상관없이 테크놀로지와 어느 정도 수준 결합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고 이 사회에 구석구석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실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누구나 습득할 수 있고 그 수준에 맞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전 사회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아마도 혁신의 어떤 레이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2분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자료에 제 이름과 소속이 둘 다 틀려 있는데요. 저는 최성진이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입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이고요. 저도 여기 그 더불어민주당 K 뉴딜위원회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디지털 뉴딜을 국가에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데이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이야기 중에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관련 규제 문제인데요. 이번 정부가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면서도 가장 잘 보호하는 나라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데이터 3법은 사실 급한 불만 꺼놓은 임시적인 이제 중간 기착제이고,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으로 이제 개정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좀 국회와 협력해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 데이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지금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가명정보, 익명정보, 그리고 결합 등의 근거들을 마련해놨는데, 지금 기업들은 모두 눈치만 보고 시민단체가 고발할까봐 누가 먼저 두드려 맞아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요. 지금 아까 공공 데이터 14만 2천 개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들만 14만 2천 개라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요. 이거를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비식별화하고 그걸 통해서 가명화, 익명화를 통해서 민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결합한 데이터까지 내놓는다면 민간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신용정보에 대해서 마이데이터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축적하지 있지 않더라도 정보 주체가 원하면 기존의 신용정보 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용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정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자 주체가 원한다면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가져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스타트업처럼 이미 쌓아놓은 데이터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격차도 굉장히 글로벌 기업하고 우리 기업의 데이터 격차를 중요한데, 스타트업의 데이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마이데이터식의 접근 방법을 다양한 정보 데이터 분야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소에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5년 후에도 우리가 중국보다 조선업이 나아질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대안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제조업이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이 어려운 기회에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오히려 경쟁력을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DNA 업체들, 우리 IT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쪽으로 하고 오늘 김성환 의원님 저희 에너지 쪽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에너지 쪽에서 소위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수요를 낮추고 좋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계되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공급하면서 결국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 쪽으로만 보면 단지 국내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국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다시피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전 세계 데이터들이 다 가고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관련된 사업 데이터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정책관 맡고 있는 소관합니다. 밖에서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데이터 템을 만들어가는데 행정안전부는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 행정기관이나 정부 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기업에 제공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하고요. 행정기관들 내에도 공공기관들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네이버에 김 의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공 데이터 부분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이나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데이터들이 오류가 있다든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표준화가 안 돼 있다든가 하면은 개방을 해봤자 사실은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표준화하고 품질 관리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권자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도 관련된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턴들
공공 데이터 인턴들을 뽑아서 그 인턴들이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품질이 안 좋다든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없는지 또는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아웃 오브 데이트된 데이터들이 있지는 않은지 같은 걸 찾는 작업 가지고 같이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국회에서 저번 6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제정을 해주셔서 올해 12월부터는 그게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른 행정기관들이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막혀있지만 않은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고 그 제공한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하든가 또는 행정의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법이 생겨서 그것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제도적인 후속 조치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든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는데 아까 이제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인정보들입니다. 근데 그 개인정보를 가명화를 하든가 익명화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명화를 하고 또는 익명화를 해서 그것들이 기업이나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과기정통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끌고 나가시는데 공공 분야의 부분들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과기정통부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티맥 소프트 대표 관여를 들었었는데 그 국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강화시키고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약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댐에서도 결국 앞으로 미래에서는 확장성이 높고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 부분하고 교육 데이터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결국 서비스가 그런 산업이 생길 건가가 좀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정부는 앞으로 데이터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민간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원하면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를 만나게 해주면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꾸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 훨씬 더 좀 시장 친화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냐면 민간에서는 한전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거꾸로 되는 하나의 패스웨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본인의 동의 수준을 높이려면 마이 데이터도 있겠지만 뭔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뭔가 제도를 하나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KT하고 이종간 데이터가 합쳐지게 되면은 뭔가 네이버에 관여했던 이 사람들도 KT에 관여했던 국민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얻는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하나 만들어낸다면 근본적인 데이터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게 하기 위한 기반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반 기술이 뭐 레이블링을 한다든가 뭐 검색을 한다든가 하는 것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그 외상 솔루션에 기대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조차도 국내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투자가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많은 솔루션 쪽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또 이 하드웨어에 대한 핵심적인 그 역할들은 또 외국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들이 또 해외 기업들의 사업 기회로 연장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또 데이터가 수집되고 가공되고 활용되는 이 과정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솔루션 기업들의 참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까지 18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가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기회다,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조절하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화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회사들, 기업들이 굉장히 큰 혼선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업의 연속성을 또 담보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데이터댐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기업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성과를 낸다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성과가 난다고 하면 이 데이터댐 사업이 2025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실 대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여러 기관께서 많은 그 관심을 그쪽 부분에도 연속성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4개 사업을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강하게 무량하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고, 그래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볼까 합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행인데, 실행에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 따르죠.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버린다는 거고, 그런 선택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 선택에 관철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ABC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ABC가 따로 놀 수가 없다. 이건 한 몸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AI가 두뇌라면 그 두뇌에 피 역할, 산소를 공급해주는 피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돌게 만드는 심장 같은 것이 클라우드니까 ABC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일관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ABC를 우리 국가의 모든 도메인, 산업, 교통, 의료, 행정, 이 모든 도메인에 적용할 때 일관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쪽에서 기획을 세우는데 실행이 다르다. 그리고 분야마다 정책의 집행이 다르다 하면 이건 효율성이 없어지고 그 조직은 아주 어려워진단 말이죠. 제가 조직 관리 경험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얼라이먼트죠. 정렬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획과 실행을 정렬하고 모든 조직을 한 방향으로 가도록 정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인데, 성공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가의 디지털 전환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가,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그 결정을 하면 다 따르도록 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조직에 CEO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업에는 C 레벨이 더 많아요. CEO를 도와주는 CTO도 있고 COO도 있고 CIO도 있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책임지는 CDO는 누군가. 대통령을 도와서 CDO 역할을 하는 사람과 조직이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돌아가면 이 가버넌스 문제, 이 책임과 권한의 문제에 좀 명확한 답을 내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듣다 보니까 알아듣는 얘기도 있고 못 알아듣는 얘기도 있고 혼재돼 있고, 그만큼 새로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신무진들이 써준 걸 내가 보니까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보통 니들이라고 할 적에 흔히 떠오르는 게 후보댐 아닙니까? 후보댐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골골해서 물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댐에 다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 기초적인 데이터가 작성이 돼가지고 클라우딩을 해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합을 하는데 LA 가면은 정원에다 물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사막이거든요. 사막인데 자동으로 시간대가 되면 물이 나와가지고 잔디가 잘 크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공급 체계를 이제 만들어 줘야 이게 비로소 산업으로서의 그 효력을 이제 갖는다고 하는데, 그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기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흐름, 그 후보댐을 만들어서 전기도 만들고 물도 공급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고 생활을 편하게 하고 그 잔디를 키우고 이런 큰 흐름이 그건 이제 20세기 미국에서 했던 하나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데이터 분야에서 그걸 이제 하나 해내는 그런 큰 흐름을 잡아내는 건데, 그러려면 표준화가 우선 잘 돼야 그것이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물을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로 먹으려면은 이 정보가 이게 아까 말한 오염된 정보가 아니고 그 정확한 깨끗한 정보가 되려면 정보를 자꾸 이제 정화를 시켜서 그래 표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또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신속하게 또 전달되고 자동으로 전달되는 그런 이제 그 AI가 또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다 결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쪽에서 하지 못했던 분야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해내면은 그게 이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칫하면은 논란도 많고 실수도 많고 오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함정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깔아놓은 그 아스팔트 길이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그건 다 뭐 구글이 선점을 했고 또 뭐 아마존이 선점을 했고 다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스팔트가 아닌 또 새로운 황무지에다가 이걸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고 또 다음 정부가 넘어서 승계해서 할 수가 있는 분야가 있고, 다행히 이제 우리 당은 맞으면 앞으로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그 위원회가, 저는 뭐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만 다음 지도부가 이걸 이어서 계속 해나가고, 의원님들은 이 작업을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끌어가는 주체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임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상당히 매우 중요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걸 지금 맡고는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벌써 이게 그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